전수조사로 모두 잡겠다. 실질은 근로자인데 그냥 외형만 프리랜서로 둔갑을 하신 분들이죠. 형사처벌 책임을 부담을 하실 거고요. 4대 보험료는 갑자기 1억 원이 추징당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4대 보험을 가입하고 지금 누락분을 정상하는 아주 막대한 재정적 부담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우리 사업장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농업인 HRS의 문인기 농사 이미수 농사입니다. 대표님들 요즘 노동부에서 3.3% 전수조사로 모두 잡겠다라는 발표를 해서 고민이 많으시죠? 네, 맞습니다. 인건비 부담 때문에 그동안 3.3%로 간단하게 신고를 했다가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봐 지금 고민하고 계신 사업주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그냥 한번 터지면 뭐 근로계약서 미작성, 뭐 퇴직금 이런 부분의 문제도 있지만 수년치 4대 보험료를 이제 소급해서 추징당하는 문제까지 있다 보니까 이게 법적 책임 플러스 비용까지 들어가게 돼서 상당히 지금 화두가 되고 아주 저희한테도 굉장히 많은 상담 문의가 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통해 가짜 3.3%가 정확히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사업장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노무사님, 가짜 3.3%가 도대체 뭐예요? 이제 쉽게 말해서 그 실질은 근로자인데 그냥 외형만 프리랜서로 둔갑을 하신 분들이죠. 이게 우리가 아무래도 사람을 채용하고 근로자를 채용하게 되면은 뭐 근로계약서도 써야 되고 주휴수당도 줘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연장 야간 휴일 하면은 시간의 수당도 줘야 되고 연차도 줘야 되고 퇴직금도 줘야 돼요. 게다가 달달이 4대 보험료도 가입해서 4대 보험도 이제 4대 보험료도 나가야 되니까 아주 상당한 조금 많은 의무와 그 다음에 비용 부담이 수반이 되는데 이런 것들을 조금 그냥 간단하게 넘기고 싶은 마음에 그냥 우리는 그런 거 없어 그냥 3.3% 사업소득으로 다 해결해보자 라고 하는 게 이제 가짜 3.3입니다. 이게 사실 3.3%로 사업소득세를 지불하고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게 지금까지는 좀 사실 쉬쉬했다가 이제 문제가 터진 건가요? 뭐 사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동안 그 개별 분쟁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공단에서도 자체적으로 이제 점검을 하고 다녔어요. 다만 지금 현재 이게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최근에 근로기준법이 개정이 돼서 고용노동부에서 이제 국세청의 그런 종합소득 자료 그 다음에 공단으로부터 그 피보험자 자격 내역을 받아볼 수 있게 되다 보니까 고용노동부에서 직접 전수조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노동부도 우리 앞으로 이거 전수조사 하겠다 그리고 필요하면은 근로감독까지 나가겠다 라고 선언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많은 사업주분들께서 지금 상당한 고민을 하고 계신 거죠. 그렇죠. 여기서 포인트는 노동부가 이제 국세청이랑 같이 협동해서 조사를 할 수 있게 됐다라는 그런 거죠. 네, 맞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궁금한데요. 그러면 가짜 3.3% 모두 적발하겠다 라고 하면 기업이 부담해야 되는 이 법률 리스트는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은 크게 보면은 그냥 뭐 법적 책임이랑 비용으로 구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법적 책임이라고 하는 건 만약에 우리가 뭐 근로계약서를 안 썼다 이러면은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책임, 그 다음에 우리가 그 프리랜서라고 한 이유로 뭐 나갈 때 퇴직금을 안 줬다던가 내지는 연장 야간 휴일 근로를 해도 그에 대한 가산수당을 안 줬다든가 연차를 안 줬다던가 라고 했을 때 이거에 대한 이제 형사처벌 책임을 부담을 하실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비용인데요. 사실은 이것도 굉장히 크리티컬해요. 그러니까 퇴직금을 안 주면은 퇴직금 나가야 되고 연차를 안 줬으면 연차 미상 수당이 나가야 되고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수당을 안 줬으면은 그거에 대한 휴일 근로 수당도 그러니까 시간의 근로 수당도 나가야 되고 주휴를 안 줬다 이러면 주휴 수당도 나가야 되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동안 이제 우리가 그냥 3.3만 들고 4대 보험 가입을 안 했기 때문에 4대 보험 소급 가입으로 인한 그 소급 보험료 추징까지 아주 막대한 재정적 부담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4대 보험료 관련해서 사실 이게 4대 보험료가 얼마나 나가는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간단하게 조금 저희가 설명을 해드리면은 보통 4대 보험은 이제 근로자랑 사업주랑 반반 부담하는 건 다들 알고 계실 텐데 일반적으로 회사에서는 한 10% 정도 내외로 부담하거든요. 모든 사업장이 동일한 건 아니고 이제 산재보험료나 이런 거 요율이 조금씩 변하기 때문에 보통 한 10% 정도를 잡으면 평균치가 될 텐데
만약에 우리가 한 달에 인건비가 3천만 원이 나간다라고 하면은 그 중에 10%면은 300만 원이죠. 그래서 회사 부담분 4대 보험료로 한 매달 300만 원 나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최대 3년치 소급 추징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 달에 300이면은 1년이면은 3,600만 원이고 3년이면은 1억 800이거든요. 그러니까 4대 보험료만 갑자기 1억 원이 추징당하는 예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생각보다 이 재정적 부담이 상당하기 때문에 많은 사업주분들께서도 이에 대한 고민이 아주 크신 상황입니다. 아, 경제적인 부담이 상당한데요. 지금 제가 개인 사업주라고, 아니 제가 기업의 대표라고 생각을 해도 지금 이미 대표지만 어마어마해요. 앞이 캄캄한데, 그러면 지금 가장 회사에 필요한 것은 가짜 프리랜서 진단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우선은 그거를 먼저 진단을 해봐야 돼요. 만약에 우리 사업장에 뭐 3.3으로 신고하는 프리랜서가 없거나 또는 과거 한 3년에서 5년 사이에 뭐 3.3으로 신고한 얘가 없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별로 문제가 안 됩니다. 우리 사업장이 일이 아니니까요. 그러나 현재 우리 사업장에 3.3으로 신고한 인원이 있다거나 내지는 과거 한 3년 사이에 3.3으로 신고한 인원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사업장들은 반드시 한번 점검을 해보는 게 좋습니다. 진단 결과 근로자로 판단이 된다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4대 보험을 가입하고 임금 누락분을 정상하는 방안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이 과정에서 갑작스럽게 노무배가 좀 증가할 수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갑작스럽게 인건비 부담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이제 합법적이면서 아주 효율적인 인건비 설계가 필요하고요. 반면에 이제 만약에 우리가 진단을 했는데 진짜로 프리랜서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럼 진짜로 프리랜서라고 한다면 괜히 앞으로 이제 근로자로 조금 오해될 만한 내지는 그 지위가 애매하게 움직일 만한 그런 사정들을 없애기 위해서 뭐 업무 내용이라든지 업무 프로세스, 지휘관계 측면에서 이제 프리랜서의 지위를 좀 공고히 하는 그런 개선 작업이 필요할 것입니다. 네, 그리고 조금 조심스러운 이야기이긴 한데 사실은 지금 이게 많은 사업주분들께서도 조금은 억울한 부분이 있으실 것 같아요. 뭐냐면 어느 정도 이제 규모가 있는 큰 회사들 같은 경우는 본인들 주도로 이제 3.3으로 그냥 형식화하는 그런 게 진행이 됐지만 많은 우리 그 영세 자영업자분들은 사실은 직원분들이 먼저 조금 3.3을 원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맞아요. 직원 입장에서 이 실수령액의 차이가 좀 크다 보니까 직원이 4대 보험 가입을 거부하거나 아니면 회사랑 합의하에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많죠. 이런 경우에는 회사가 좀 많이 억울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뭐 많이 좀 상담을 하다 보면은 그런 경우가 있어요. 직원이 거부해서 안 들었어요. 내지는 직원이랑 합의해서 4대 보험 가입 안 했어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사실 4대 보험 가입은 뭔가 직원이 선택을 한다거나 내지는 직원과 회사가 합의하면은 우리가 그거를 선택을 제외할 수 있는 이런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결과적으로 아무런 좀 의미가 없는 행동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결국 그에 대한 책임은 우리 사업주분들에게 돌아간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참 골목 상권이나 영세 사업주들이 참 걱정이 되는데요. 너무 걱정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왜 그러냐면은 영세 사업주, 우리 영세 자영업자 그냥 동네에 있는 뭐 음식점 하시는 사장님, 그다음에 뭐 정육점이나 뭐 철물점 하시는 사장님들 보면은 사실은 이분들 같은 경우는 근무 환경이 좋을 수는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근무 환경이 열악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직원을 구하기도 힘든데 직원분들은 이제 당장의 그 실수령액이 문제가 되다 보니까 당장 내 통장에 꽂히는 금액을 요구하다 보니까 이제 3.3도 오히려 막 직원이 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도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4대 보험은 들어야 되고 근데 4대 보험을 들게 되면서 실수령액이 낮아지니까 결국은 최종적인 인건비 부담도 아마 더 증가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많이 걱정이 되고요. 개인적으로는 우리 정부에서 조금 다른 방향으로 내지는 다른 방법으로 우리 영세 자영업자분들을 위한 좀 지원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오늘은 고용노동부의 가짜 3.3% 전수조사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다뤄봤는데요. 법은 어쩔 수 없이 지켜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 여기에 앞서서 효율적인 인건비 지출 방안과 또 정확한 진단이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죠. 이게 어쨌든 비정상이 결국은 정상으로 돌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자체를 나쁘다, 위법하다라고는 절대 표현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어쨌든 많은 자영업자분들 내지는 사업주분들께서 당장의 피해는 조금 입으실 수밖에 없는 것도 현실인 것 같아요. 대신에 그 현실을 최대한 우리가 어쨌든 대응을 하고 보완을 하려면 만약에 우리가 이제 실질이 근로자다라고 했을 때는 합법적이고 효율적인 인건비 설계, 그게 아주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만약에 우리가 실질이 프리랜서다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이 사람의 프리랜서의 지위를 조금 더 공고히 할 것인가, 업무 프로세스나 지휘 관계에 있어서 조금 더 개선을 해 나가는 작업이 아주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가짜 3.3%라면 어떻게 이 문제를 대응할 것인지를 사전에 각오를 해야 되고, 그리고 정말로 이 사람이 무급이나 프리랜서라면 확실하게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는 설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사람은 지금은 3.3%지만 근로자로 인정될 확률이 높다라고 한다면 빠른 초동 조치가 필요하고, 앞으로 인건비를 어떻게 절감해서 설계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가짜 3.3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봤는데요. 오늘 저희 영상이 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